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쇼핑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좋아는 하는데 힘듭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자친구는 뭐 백화점을 3바퀴를 도는데 남자들은 그냥 따라다니나 막 돌아버리죠, 그렇죠? 예, 날로 기술은 발전을 하는데 왜 쇼핑의 기술은 이렇게 늘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이분을 모신 겁니다. 일단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반려동물한테 같이 소홀해질 수도 있고 준비를 많이 못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리는 그런 편리한 서비스. 좀 특별한 사람들만 창업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누구나 다 창업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제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모실 강연자분을 또 잠깐 만나봤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가면을 쓰셨어요. 정말 이게 뭐 설정인가요? 지금 뭐 어떤 제작진의 이 가면 쓰는 설정이에요. 예, 정말 이렇게 되면 될수록 정말 실물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또 모셨습니다.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이색 쇼핑 서비스 이다혜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이렇게 가면을 쓴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벗은 게 낫다고 생각을 하세요? 쓸까요? 아니요. 뭐,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생각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예, 초면에 신뢰가 많죠, 제가. 예.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 달치 강아지, 고양이한테 필요한 사료, 용품, 간식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패츠비의 공동 창업자 이다혜입니다. 네, 예. 뭔 서비스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요. 서비스크립션 서비스요? 서브스크립션? 서브스크립션. 그거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정기 구독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우유나 신문 같은 거 매일 받아보잖아요. 예, 우유나 신문 같은 거 매일 받아보듯이 뭐 강아지한테 필요한 사료, 그다음에 화장품, 그리고 뭐 애기 기저귀 이런 다양한 물건들 정기 구독해주는 서비스가 예, 최근에 많이 생겼는데요. 저희는 네네. 강아지, 고양이 사료 깜빡 잊고 있다가 못 사서 못 먹이고 이럴 때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드릴 수 있는 그 강아지, 고양이 사료 정기 구독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개밥을 주는 그 서비스는. 그렇죠. 자동으로 알아서 매달. 예. 이게 정기 구독으로 신문처럼 그쵸. 달달이. 네네. 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을 위한 정기 구독 서비스 패츠비 공동 창업자 이다혜라고 하고요. 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저희 아직 지금 너무 좁아서 창고 이전 준비 중이긴 한데요. 여기가 강아지 용품 담아놓은 강아지방, 미용용품 앵글, 그다음에 이런 위생용품들, 예, 빛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료들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다양한 상품들 구비를 하고 공부하면서 판매도 하고 박스에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이제 패키지 사는 공간인데요. 전산으로 검수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은 정확도를 거의 100% 가깝게 높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패츠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왜 하필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사료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혹시 전공이 어떤 뭐 수의사세요? 아니요, 제가 수의사면 참 좋을 텐데 저희 그 같이 창업한 멤버 중에 수의사분은 따로 계시고요. 있어요? 예, 저는 평범하게 제 장의사? 대기업 다니고 아니요, 장의사 아니고 예, 미안합니다. 대기업 다니고 있다가 예. 창업이 되게 하고 싶어서 퇴사를 하고 이렇게 패츠비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그냥 회사를 다니셨어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예. 대기업을 나오시고 네네. 대밥을 주겠다고 이렇게 창업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요. 야, 이게 사실 전문 분야 어떤 종사자도 이게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과연 이런 창업이 먹힐까라고 굉장히 좀 불안한 심정도 있었을 텐데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예, 처음에는 진짜 저도 고생을 많이 했고 예. 매일 컵라면 먹고 막 이럴 때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저희 서비스를 좋아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늘어서 예, 작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 사료도 주문을 하시고 패츠비야말로 창조 경제 모험 사례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매출이 지금 한 월 4억 정도 나고 있고 올해는 매출 100억 연매출 100억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안 물어본 말까지 다 하시네요. 포부를 다 얘기하시네. 야, 일단 대통령 방문 업체고. 네네. 그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아, 그래요. 야, 그래요. 예. 은근히 이렇게 계속 자랑을 좀 하시는데. 예. 어떻게 뭐 대통령님도 개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2마리 진돗개를 키우고 계셔가지고 와서 또 이제 기뻐하시면서 또 사료랑 각종 화장품 세트하고 제가 선물 강아지용 화장품 세트 이런 거를 네. 제가 선물을 해드렸죠. 아주 뭐 자부심이 넘쳐납니다. 그죠? 야, 그래요. 놀랍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업계를 강타한 이다혜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 사료 팔고 있는 이다혜입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금도 별로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어떤 타이밍에 어떤 아이템을 내놓느냐. 실제 창업을 한다는 거는 나의 전 재산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걸어야 하는 또 새로운 그런 힘든 승부입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작은 힌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아지, 고양이도 택배 기사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게 만드는 서비스 패츠비의 이다혜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에 나와서 저의 경험을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영광인데요. 저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저의 사례를 공유해 드림으로써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작은 힌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업을 한 지 이제 한 2년 조금 넘었는데요. 힘들 때마다 제가 늘 마음에 새겨들었던 멘토분의 말씀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려서 좀 실제 창업을 하면은 이런 말들이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예. 저는 2012년 11월에 패츠비라는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이 법인을 설립하기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기술도 없고 자본금도 별로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첫 직장이었던 로컬 컨설팅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일하고 싶었던 출판사를 거쳐서 그 여의도에 있는 한 금융회사에서 조직 관리자로서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마음속에 커다란 어느 날 물음표가 생겼어요. 지금은 내가 하루하루 즐겁게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에도 내가 이 자리에서 즐겁게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많이 하게 됐는데 여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좀 더 빨리 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이렇게 대기업 보면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기르면서 임원 승진까지 한 그런 여성분 케이스는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남자였다면 그런 의문을 안 가졌을까요? 저는 이제 좀 조직 관리 뭐 이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늘 구멍을 뚫고 힘들게 임원까지 승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략상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야 되는 그런 또 임원분들 사례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결국에는 뭐 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나가서 치킨집을 차려야 된다면 차라리 지금 젊고 뭔가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성공을 해도 그걸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20대에 창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사표는 냈지만 어떻게 창업을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신문이나 뉴스에 스타트업, 창업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한다고 하지만 불과 3년 전인데도 좀 그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검색창에다가 스타트업, 창업 이런 키워드로 계속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린 걸 보게 되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나는 국내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로 그 창업 오디션, 스타트업 컨퍼런스 이런 걸 이제 내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와서 나랑 같이 이 행사를 준비를 해보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창업 컨퍼런스니까 가면은 이 창업에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이 창업 오디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글로벌 슈퍼스타 K
뭐 K-팝 스타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창업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설명을 하고 심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1등한 팀을 뽑아서 이제 상금을 주는 그런 거예요. 지금은 창업 오디션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겼고 오늘 이 청년 창업 런웨이처럼 창업자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첫 번째 그런 창업 오디션이었어요. 그리고 상금이 무려 1억이나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100건이 넘는 사업 계획서가 이렇게 모집이 됐습니다. 저는 그 행사를 준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그 100건이 넘는 그 스타트업의 창업 계획서를 읽으면서 아, 이렇게 이런 아이템으로 사업을 준비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선을 통과한 이제 본선에 진출한 스타트업들을 만나면서 그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사업 모델 설계를 했고 또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들으면서 아,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 스타트업은 잘 될 것 같다. 이 스타트업은 뭐 좀 별론 것 같다. 이런 저만의 안목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위원으로 또 쟁쟁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겠죠. 실리콘밸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투자자분들도 계셨고 또 한국에서 이미 성공한 사업자인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뭐 너무 막판에는 시간이 없어서 거의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이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그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분들, 중요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되게 압축적으로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멘토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를 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패츠비 지금 창업한 패츠비의 공동 창업 멤버들도 만나서 같이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좋은 말씀도 되게 많이 듣고 좋은 분들도 많이 들었지만 이 패츠비를 창업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국대 떡볶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김상현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4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돈 벌 궁리부터 해라. 두 번째, 폼 잡지 마라. 세 번째, 본질에 충실해라. 네 번째, 일단 뭐든지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통 이런 강연하는 자리에 나오면 많은 분들이 나는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나는 나의 그런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에 이런 혁신을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미래 사회를 먼저 이끌어가고 싶었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돈 벌 궁리부터 하고 돈부터 벌고 그런 얘기를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창업하신 분들이 자금적인 문제로 많이 초반에 쓰러지시는데요. 멋진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서 서비스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고 대출을 받고 정부 지원금 받기 위해서 시간을 쓰다가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우리 같은 청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적은 상태에서 창업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가 더 크겠죠. 저 역시 자본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 론칭과 동시에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창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패츠비라는 서비스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폼 잡지 말라인데요. 저는 이제 고객 전화를 받아서 엄청 욕을 먹기도 하고 직접 게사료를 한 손에 10kg씩, 20kg씩 나르기도 하고 길에서 막 저희 서비스 알리기 위해서 전단지도 뿌리고 처음에 되게 지금도 늘 많이 하는 일이지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되게 좀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아, 내가 이러려고 직장 생활을 박차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후회가 될 때도 있었지만 또 김상현 대표님께서 해주신 그런 폼 잡지 말라 이런 얘기를 떠올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폼을 안 잡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고객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서비스의 중요한 문제점도 깨닫게 되고 그걸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고 나중에는 아 정말 패츠비 고맙습니다 이런 전화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게사료 들고 나르다 보니까 아 물류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동선을 짜야 되는구나, 상품은 이렇게 다뤄야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게 됐고요. 제가 길에서 전단지도 나와주고 인터넷에 글도 써보고 하다 보니까 아 우리 패츠비라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구나 이런 노하우도 생기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본질에 집중하라였잖아요.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게사료 팔고 있는 이다혜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합니다. 개사료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좀 멋있게 들리진 않잖아요. 뭐 개사료라는 것도 되게 좀 개사료 이렇게 막 고급진 느낌은 안 들고 뭐 팔고 있다 이런 것도 되게 막 세련된 느낌은 안 드는데요. 저희 서비스의 본질이 좋은 개사료를 골라서 누구보다 싸게 빨리 배송해 드리는 게 서비스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복지 증진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패치비의 이다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럴싸하고 멋있게 들리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제 소개를 하면 저 사람이 개사를 팔고 있는 사람이구나. 개사를 살 때는 저 사람한테 가서 사야 되는구나. 이것들 여러분들이 바로 인지하기 어려우니까요. 저는 고객분들께 저희 서비스 본질에 대해서 늘 생각하려고 하고 이렇게 저희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항상 이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든지 바로 하라. 당장 시작해라인데요. 실제로 아무거나 막 하는 거는 정말 독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는 정말 소중한 젊음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뭘 해야 할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께 먼저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촉을 기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창업하기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창업을 해라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고 지원금도 많다고 하고 실제로 저같이 이제 시작한 사람도 많이 강연을 다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창업을 한다는 거는 나의 전 재산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걸어야 하는 또 새로운 그런 힘든 승부입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가 요즘에 생기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또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먼저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창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폰 샀을 때 다들 너무 신기해서 앱스토어나 뭐 앱마켓 들어가서 이 앱도 다운받아보고 저 앱도 다운받아보고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는 어떤 앱이든지 만들기만 하면은 무조건 다운로드가 뭐 몇백만, 뭐 몇십만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뭐 새로 스마트폰 샀다고 해서 나 스마트폰 샀는데 무슨 앱 다운받아보지? 이러지 않잖아요. 다 그냥 쓰던 앱 그대로 쓰고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앱을 만들었을 때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고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창업이라는 게 어떤 타이밍에 어떤 아이템을 내놓느냐, 시장이 원하는 타이밍에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를 내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촉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뭐 개사료를 팔고 있는 이다혜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고양이를 되게 오랫동안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반려동물 산업이 좀 숨겨져 있는 부분도 많고 왜냐하면 키우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관심이 많은 산업인데 안 키우는 분들은 전혀 모르는 산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데 이분들은 정말 잘 알지만 5분의 4는 모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또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되게 많은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반려동물이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길러지다가 또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또 쉽게 버려지고 합니다. 저는 좋은 사료를 싸게 판매를 함으로써 반려동물들이 아프지 않고 반려동물들이 이렇게 아프지 않으면 병원비도 적게 들고 그러면 버려지는 동물도 더 적어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더 행복해지고 이 반려동물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도 더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셨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언젠가는 창업하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이런 강연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처럼 관심 있는 분야에 또 좋은 기회를 찾아서 창업하셔서 꿈도 이루시고 또 이 뭐 실업 문제 이런 게 되게 심각하고 정말 큰 문제 아니겠어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 야, 정말 와닿는 건 정말 게사료를 팔고 있는 여자 이다혜 대표님. 그렇죠? 네. 예, 폼 잡지 말아라. 이 멘트가 저는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예. 네. 또 궁금한 건 네네. 서비스의 주체가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이잖아요. 그쵸. 예, 강아지 고양이입니다. 네. 예. 반려동물이 이게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예. 어떻게 이런 요구사항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저희 창업 멤버 중에 수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네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고양이를 오래 키웠고 저희 회사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멤버들이 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사 기준 자체가 이제 그 전에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지만 네. 꼭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고 계신 분들로만 이렇게 입사에 좀 기준을 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인터넷에 많이 검색도 하시고 또 인터넷 글도 많이 올리시는데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많이 검색을 했고 어떤 것들을 많이 글을 썼는지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또 뽑아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강아지를 좀 하드코어하게 키우시는 분들이나 예. 아니면 이제 키우기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분들 이런 이제 그 고객분들 속성별로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제 토론회를 한 다음에 그걸 다 녹음을 해서 따로 들으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그런 고객분들이 직접 말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숨겨진 니즈까지 반영을 해서 저희 상품 기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하셨네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말 못하는 또 아이들의 또 그 요구를 다 맞춰줄 수 있으니까요.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요.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정말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보면 너무 많이 먹는 강아지들과 개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배송을 해주긴 하지만 그게 좀 식성에 따라서 좀 틀린 경우도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매월 초에 발송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고객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횟수나 스케줄은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그렇게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쵸, 그쵸. 근데 반려동물 쇼핑몰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정기 배송을 하는 거가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기 회사가 갖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나 나만의 노하우가 또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냥 원하는 상품만 정기 배송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매달 테마별로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필요한 물품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걸 저희가 분석을 해서 세트 상품으로 구성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저희가 작년에 히트를 쳤던 상품 중에 동안 박스라고 있는데요. 이 박스 안에는 이제 하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눈물 자국 때문에 견주분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박스 안에는 눈물 자국에 좋은 영양제, 눈물 자국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그 화장품, 강아지용 화장품, 그다음에 간식, 사료 이런 것들이 모두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를 동안으로 만들어주는 그 박스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너무 좋으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수의사 선생님께서 상담을 다 해주세요. 저희가 뭐 우리 걔가 갑자기 머리를 자꾸 긁는데 그걸 가지고 동물병원에 가기에는 약간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전화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만 올려도 무료로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고객분들도 이런 거에 또 매력을 네. 느끼시고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결정적으로 수의사분의 그 역할이 좀 크네요. 아무래도. 수의사분의 역할도 크죠. 이 자리에 안 오셨죠? 예, 안 왔습니다. 예. 역할이 없네요. 저도 역할이 있습니다. 저도. 그 본인의 역할은 뭐예요? 저도 여러 가지 역할이. 저는 다양한 이벤트, 네. 그다음에 저 제휴사 관리, 컨택, 네.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이제 계좌도 나르고 이제. 알겠어요. 예. 직접 배송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럼요.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런웨이의 공식 질문 한번 가겠습니다. 예. 예. 우리 대표님에게 개란 뭡니까?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개. 그럼요. 동반자. 고양이는요? 고양이는 저의 반려자. 개고양이랑 같이 평생을 사시고 행복하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배송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반려동물 배송 서비스 요술 지팡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요술 지팡이요? 강아지, 고양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박스가 딱 오는데 거기 모든 게 다 들어있고 그걸 먹으면 건강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자기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요술 지팡이가 아닌가. 멘트 준비하시죠? 예, 예. 요술 지팡이 괜찮네요. 짠 하고 딱 나타나서. 그쵸, 짠하고 막. 예. 앞으로도 우리 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많은 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서비스로 이 사업이 더욱더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폼나는 일 찾지 말고 본질에 충실해라 라고 했던 이다혜 대표님의 말처럼 저한테도 어떤 깊은 울림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럴듯한 꿈을 꾸느라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과감하게 돌아보는 용기도 필요하겠죠?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예. 이 저희 찍고 촬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너무 할말 기회가 어딨어? 탑 일로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에 관심이 없죠. 원래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지 않은데.